안녕하세요. 그래서 꽃향기는 맞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문향이라 표현했습니다. 꽃향기처럼 시향기 들어보실래요? 살며시 한편, 살며시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김현 문학회 수상시인과 수상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지의 언어탐구 독립문화공간인 문학실험실 홈페이지에 소개된 김현 문학회의 재정 목적과 시행원칙, 시행규정, 시행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정 목적과 시행원칙, 한국 문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낸 비평가 고 김현의 25주기인 2015년 6월 27일을 맞아 문학실험실은 그를 되새기고 기리며 그의 이름으로 한국 문학의 진정한 질적 진화를 위해 김현의 표현인 뜨거운 상징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문학상을 제정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김현 문학회는 문학상으로서의 분명한 개성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이 상을 통해 한국 문학의 한 조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문학적 특성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것이다. 패에는 패거리라는 뜻도 담겨 있다. 우선 이 문학회는 김현의 미래지향적 문학관에 근거를 두고 그가 일관되게 옹호한 한국 문학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실험 정신을 기본적인 선정 지침으로 삼는다. 그리고 일정한 선정 조건 아래 한 해 동안 추수된 단일 작품이나 저서를 대상으로 한 작품상이 아니라 한 작가의 전 작품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작가상의 성격을 띈다. 시행규정. 본 김현 문학회는 위의 목적에 따라 매년 시인, 소설가 각 한 명씩을 선정하여 기념문학회와 창작지원금 시 1,000만 원, 소설 1,500만 원을 수여한다. 단 그 수여 대상자는 1.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김현의 타계 나이인 만 48세 이하이며 2. 등단 후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하였고 3. 그중 가장 최근의 저서를 선정 연도 전의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출간한 시인, 소설가로 한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들을 장르별로 분리하지 않고 합동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수여 후보 자격이 3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명단이나 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최종 선정자와 선정 이유만을 발표한다. 시행 절차. 매년 1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인, 소설가의 명단과 출간 저서 목록을 작성하여 일정 수의 추천위원들에게 복수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선정위원회가 이를 참조하여 최종 후보자들을 압축한다. 2월부터 6월까지 선정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전 작품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6월 말 김현 기일에 즈음하여 최종 수여자를 결정 발표한다. 그리고 시상식은 9월 말에 시행한다. 이상 문학실험실에 소개된 김현 문학회의 재정 목적과 시행 원칙, 시행 규정과 절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021년 제7회 김현 문학회 수상자로 김원 시인과 윤혜서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김원 시인은 1973년 부산에서 태어나 1998년 시와 사상을 통해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 숨 쉬는 무덤, 거인, 소설을 쓰자, 모두가 움직인다, 한 문장,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 산문집으로 누구나 가슴에 문장이 있다, 실론집으로 시는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등을 펴냈으며
미당문학상, 박윤환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김원 시인에 대해 언어와 세계 양쪽을 모두 운동시키는 시인으로 고착된 언어와 세계를 새로운 관계로 연동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독자로 하여금 삶을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시인이라 극찬했습니다. 이제 김원 시인의 시 2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집. 김원.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집 앞 공원에 있다. 집 앞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있다. 모두 통화 중이다. 사귀는 소리도 있고 사귀지 않는 소리도 있고 속삭이는 소리도 있고 속삭이지 않는 소리도 함께 있다. 나처럼 혼자 있는 소리도 있다. 나는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 혼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소리를 들리지 않게 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집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다. 집에 들어가면 소리가 있다. 아프다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 돈 없다는 소리. 저 소리들이 모두 나와 상관없는 소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리도 나한테서 들린다. 외국어처럼 들린다. 외국인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누가 내고 있다. 그는 좀 전에 와서 공원에 앉았다. 행색을 보아하니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도 아닌 것 같다. 저대로 파묻힌다면 두엄이 되기에 적당한 행색을 하고 그는 일어나서 다시 걸어간다. 그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없다. 천천히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걸음을 떼는 그를 따라가면 그의 집이 나올까? 나오기나 할까? 그곳이 어디든 어제의 집이었던 그 집에서 나는 오늘 나왔고 다시 들어가고 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나는 내가 없어야 할 곳으로 가고 있다. 없으면 더 좋을 곳으로 왜 가야 하는가? 그걸 묻는다면 나는 들리지 않는 소리로 그의 귀를 끌고 갈 것이다. 제발 이 소리를 들어보라고. 모두들 죽겠다고 내는 소리를. 그것들이 모두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아픈 사람. 김원. 아내는 아프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다. 나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데 지쳤다. 아픈 사람은 돌본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돌보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다는 게 이미 지쳤다는 증거.
내가 아픈 사람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치밀어도 아직까지 용기를 내보낸 적은 없다. 용기를 내보내더라도 용기를 따라간 적은 아직까지 없다. 연기처럼 날아간다면 홀홀 부담이나 가책 따위는 벗어버리고 아내도 없고 나도 없는 곳에 가서 살 것 같다. 아내도 없고 나도 없으니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는 책을 읽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무언가가 써진다. 무언가가 써진다면 그것이 문학일까? 시일까? 아니면 참회록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무언가가 써질 거라는 믿음으로 나는 짐을 싼다. 한 짐도 안 되는 짐을 싸고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들어올 때는 그렇게도 신나게 굴뚝을 파고들더니 속이 새까매져서야 달아나는 이 남자의 심경은 아무리 읊어봐야 지금은 읽을 것이 못 된다. 참회록은 먼 훗날에나 쓰라고 생겨난 문학일 것이다. 살며시 한 편, 살며시와 함께 편안한 시간, 힐링의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